지나간 일이지만 아직 결말이 나지 않은 4번 카드부터 해석해 보겠습니다. 일루미나티의 상징 세모가 그려진 이 열쇠는 7가지의 혐의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월성원전 폐쇄를 시작으로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이스타항공 사위 취업 사건, 샤넬 재킷 사건 등등 누구의 혐의인지 주어를 생략해도 다 아는 사건들을 상징하죠. 3번 카드, 장롱 속의 괴물이란 카드를 보면 왼쪽 문의 3, 장롱벽의 9, 이것은 22년 3월 9일 대선일을 뜻하는 것이고, 오른쪽 문의 2, 흐릿해서 확실하지 않은데 이것이 이 자가 맞다면 392라는 숫자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 박근혜 파면에서 선고까지 392일이 걸렸다는 뜻이 맞을 것입니다. 모질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대권을 잡은 문을 카드가 적시하고 있는 것이죠. 초승달 그림이 장롱 속에 그려져 있습니다. 장롱 속의 괴물은 문을 말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장롱 속에 아무것도 없다? 의혹 감추기를 깨알 디스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 김정숙 옷값 증거 자료는 국가기록물로 지정되어 15년에서 30년 후에나 열어볼 수 있게 만들어 버렸죠. 26번 카드 이미지를 보면 별은 공산당, 사회주의의 꼭두각시 문을 상징하고 그를 처단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처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데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런데 문은 카드로만 본다면 그냥 넘어갈 리 없어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27번 선대 운명학이라는 카드를 보자고요. 문재인에 져서 운명을 나타내기도 하며 노무현이 마지막 남긴 말 운명이다와 일맥상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은 카톨릭 신자입니다. 노무현과 같은 방식을 택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노무현과 노회찬처럼 의문의 사고를 당한다는 말인 것일까요? 뭔가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65번 카드, 사나운 동물은 타면 안 돼요. 라는 제목의 카드를 보면 왜 그들의 운명이 위태로운지 눈치챌 수 있습니다. 카드에 그들은 그때까지만 뜻을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요. 그들이란 사나운 동물을 뜻하며 사나운 동물이란 586 운동권 세대들이 토사구팽당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포퓰리스트 좌익 화쇼들이기 때문에 남북경제협력 시대가 오면 걸림돌밖에 되지 않습니다. 토사구팽당할 날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72천사 카드, 이것은 유대교의 신비주의 카발라의 전술에서 이름의 집합을 의미하는 세만포라라는 것인데 천사들의 이름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며 솔로몬 왕이 부렸다는 72악마를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천사의 이름들은 성경 출애굽기 14장에서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장면을 서술한 세 구절이 72개의 히브리어로 이루어진 것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72문자에 천사들의 약칭을 대입한 말맞추기 놀이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78 카드는 말맞추기, 즉 노타리콘과 숫자 놀이, 즉 게마트리아가 숨겨진 일종의 수비학적 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과 숫자로 암호화된 이 수리학적 게임을 풀어야 카드들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7번 카드를 봅시다. 이 카드는 카드 번호에서부터 암시하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77은 이스라엘과 한국 정부 수립 후 77주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스라엘과 한국 정부 수립 시기가 겹치는 것도 우연치고는 무척 흥미로운 일이네요. 뿔라팔 7개, 잔 7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1948년 후 77주년을 뜻하는 것, 즉 2025년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절기중 나팔절은 신년제로 유대력으로는 7월 1일, 양력으로는 25년도 9월 22일에서 24일 정도가 되는 것이고, 이날 이후 10일 뒤에 있을 대속죄일을 준비하는 카드라고 보입니다. 대속죄일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속함받는 날이며 용피푸르라고 하는데, 대속죄일의 기원은 유대인이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기며 십계명을 깨자 이들을 심판하고 다시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번째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온 날을 기념하는 날인 것입니다. 이 절기가 양력과는 다르지만
유대력으로 7월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7나팔은 전쟁을 경고하는 경고의 나팔을 의미하죠. 역시나 현재 국제적으로나 국내에서나 하이브리드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다음 14번 카드를 봅시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메노라 촛대가 7개이며 공주의 손등에 7개의 점이 있으므로 이는 77주년 2025년을 말하고 기역자형 탁자는 7월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탁자 위의 과일은 모두 8개로 8일을 말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한국정부 수립 1948년부터 2025년까지 77주년이 되는 해, 즉 2025년의 7월 8일은 독 열매를 얻는 날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 열매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카드의 제목이 78카드이고 7월 8일은 김일성 사망일이기도 합니다. 14번 카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가는공주, 박근혜 대통령이 7월 8일쯤 독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인데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카드들을 봐야 합니다. 24번 카드, 위대한 지도자 카드를 봅시다. 모든 카드의 결말은 김정은을 향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148 카드, 44번 카드에서는 김정은 암살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김정은을 암살하려면 최적의 시기는 그가 움직이는 동선이 예상 가능한 김일성 추모일 7월 8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실패할 것으로 보입니다. 44번 카드에 하지만 이라는 마지막 문구가 이를 암시해 주는 것이죠. 148 카드는 이제는 알만한 사람들은 알고 있듯이 가는공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통일을 이루고자 김정은을 해치우려 했다가 실패하였던 것입니다. 이미 카드의 암시대로 이미 이루어진 일, 즉 카드 암시가 실현된 것일까요? 어쨌든 가는공주가 실행하려 했던 김정은 암살은 카드 예고대로 실패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진행된 일이었던 것이 맞구나 확신을 주는 7번 카드를 보면 더 소름 끼칩니다. 7번 카드는 카드 숫자가 그림을 가리며 겹쳐져서 숫자가 유일하게 도드라진 카드입니다. 따라서 7의 의미가 강조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주의 손에 그려진 5와 3은 8을 뜻하죠. 즉 7월 8일을 말하며 이는 김일성 사망일 즉 군부의 쿠데타 디데이를 의미했던 것 같습니다. 7, 8카드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위대한 비밀이다라는 문구는 비밀거사, 즉 김정은 암살 시도를 말했던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제목이 말해주듯이 우리 일반인들은 그런 이벤트가 있었는지조차 몰랐었죠. 그러나 전술한 것처럼 7, 8카드에서도 148 카드에서도 암살 계획은 실패할 것이라는 암시가 있었습니다. 46번 카드, 100명의 암살자도 죽이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는 문구가 말해줍니다. 김정은을 암살하려는 세력도 있고 김정은에게 이 계획을 알려주는 세력도 있었습니다. 글로벌 세력이 세 분류 내지는 두 개의 분파로 나누어져 있었으니 당연한 일이었겠죠. 전자인 김정은을 암살하려는 세력의 의도대로라면 큰 파국 없이 남북경제협력으로 가겠지만 후자의 세력의 계획대로라면 극적으로 살아난 김정은은 광기에 복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전자의 세력은 확실하죠. 자유진영 쪽이었겠죠. 후자의 세력은 아마도 좌익 파쇼 집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마도 친북 정부가 알려줬겠죠. 그들은 남북의 충돌을 바라고 있고 그것을 기회로 이용하려는 세력입니다. 늘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는 세력이 진정한 평화를 원하는 것이고 남북 대화라는 등 세계 평화를 외치는 포퓰리스트들은 다른 곳도 아닌 한반도로 전쟁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세력이죠. 만약 가는공주의 김정은 숙청작전이 의도된 기획과 의도된 실패였다면 남북 충돌이 남아있다는 것이 되므로 소름 돋긴 합니다. 각 전 대통령은 통일을 이루려다 탄핵당했다는 것인데 종북 정부들은 우리나라 사람이 맞나 싶습니다. 그러나 가는공주 세력의 복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편 기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거침없이 남겨주세요.